다음 박은정 의원님. 네, 지금 수사권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란 수계 윤석열을 지금 빨리 직무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 체포하고 직무정지시키고 출국금지도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지금 각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겠다고 하고 또 일부 또 부처장님은 출국금지 지시도 하셨다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하셨습니까? 그 사유들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고 각 장관님 해당 모르시나요? 부서에서 알지 못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 지금 출국금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요청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빨리 출국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국수본은 검찰을 거쳐서 친윤 검찰을 거쳐서 영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를 신속하게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만이 유일하게 바로 윤석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맞나요? 예, 지금 국수본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우리 공수처에다가 신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네. 지금 검찰청법에 따른 시행령에서 검찰이 직권남용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행령이 위헌위법이에요. 한동훈 특검법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따른 직권남용 수사가 나중에 위법으로 판단을 받고 피고인 윤석열은 반드시 그거를 문제를 삼을 거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 공수처에서 법상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요.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윤석열에 대해서 한다면 이 공수처 인력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인력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로부터 이 수사와 관련돼서는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수본의 협조 받으셔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경호를 받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가 더 우선입니다. 경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공수처장님께서도 체포영장을 빨리 받아서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국수본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경호처에서 만일에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한다면 그 경호처 직원들은 모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야 됩니다. 중대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이 내란 수계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란 수계가 지금 국군을 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향해 언제 총뿌리를 겨눌지 모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은 법률가로서 이 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법원이 수사를 할 거고 재판을 할 거고 지켜볼 거고 이런 말씀하셔서는 공직자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한다면 헌법 71조에 사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해석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해석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 71조에 대통령 벌이 사고 시에 직무권한이 대행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상 현행 범위는 아니죠. 지금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에 따라서 윤석열을 체포하면 그것이 사고 상황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도 그거에 동의하시죠?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해석에 이런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만약 재판상이 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체포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체포를 해서 지금 군군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언제 다시 계엄을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공수처든 누구든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 압수영장, 대통령실에 대한 대물 처분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속하게 발표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의원님들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 좀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현행범은 현장 체포가 가능하죠. 예. 왜 그렇습니까?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모든 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적합도록 현행범인 경우에는 즉시 체포하는데 사후에 영장 청구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런 형사범의 현장범보다 훨씬 더 위중한 내란 수괴범이에요. 더군다나 국군 통수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이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신에 입각해 보면 법원에서 중복 신청했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법원이 법을 따지고 뭐 한다 할지라도 중복 신청했기 때문에 이걸 한 군데로 교통정리해라. 그래서 영장을 기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수사를 망치게 된다면 법원이 그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절차에 따르지 않은 이런 비상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지금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 사법부가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처장님, 예. 중복 신청했기 때문에 기각했다라면 그 중에 한 군데 내주면 되잖아요. 그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예,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법률상 국수본 경찰이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정법의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권이 세 군데 수사기관이 동시에 이런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재판 절차의 어떤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법관들, 특히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진중하게 무겁게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궁극적으로 검찰이 행한다 할지라도 공수처에서 이런 인신구속이라든가 이런 영장은 공수처와 공조를 해서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전체적인 취지에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